우리는 누구나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항상 쓰고 있는 말과 글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을 다 드러내주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물론 건강의 차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과 글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이것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좀 잘하면 좋겠다. 글을 좀 잘 쓰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죠. 아니면 모델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따라해 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수준이 좀 향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뉴로사이언스에서 말하는 이 말과 글에는 그 사람 자신이 나타나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과거부터 늘 하던 동일한 그 말의 뜻은 이렇게 아주 작은 혹은 단기간의 어떤 변화, 그것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정말 그렇게 사려 깊은 사람이면 말과 글에 그 사려 깊음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특별히 이런 것을 잘 읽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벌써 연 이틀째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을에서 재선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뉴스가 참 문재인 민주당스러워서 그걸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가령 최고급,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소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소금에 아무 이름도 어떤 보증서도 붙어 있지 않고 소금 알갱이만 담겨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것인지를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 심각한 것이죠. 대한민국에는 좋은 것들, 수준 높은 것들, 혹은 귀한 것들,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그룹으로 실제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보증서 혹은 라벨을 떼어버리면 그게 그것인지를 모른다 하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죠? 그러고도 그게 고급인가?
바로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용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뉴스에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큰일 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큰일 났구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되고 있다 하는 것을 떠나서 인간 자체가 이제 그 수준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걱정이 좀 됩니다. 박용진 의원이 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이것은 11월 11일에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 그거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권 도전, 손흥민처럼 좌우 넓게 쓰는 정치 포부. 내용은 알겠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제목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그런데 이 제목을 보고서 이 박용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구나. 경선은 거쳐야 하겠죠. 그런데 손흥민이라는 사람처럼 좌와 우를 넓게 쓰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구나. 이거 좌와 우가 텅 비어있는 황무지인가? 아무도 거기에 어떤 거름장치도 없이 이 사람이 내가 쓰겠다고 하면 길을 터주는, 그게 좌와 우라는 것이구나. 제목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박용진 의원이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대권 도전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깊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깊게 고민하고 있다. 대권 도전을. 이게 무슨 뜻인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오는 것은 일단은 후보의 자격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격은 있지만 정말 후보로 나설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인가? 좀 궁금해집니다. 박용진 의원은 넓게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제 여러분도 정리가 되셨겠죠? 이 사람은 자신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한 것이 아니다. 자기는 대선 후보로서 자격은 있다. 일단 이 고비는 넘어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렇죠. 넓게 이야기를 듣겠다. 이것은 전혀 학습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윗자리에 서서 간합한다 이런 말이 있죠. 어디 한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정이 들어갔다고 할 텐데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중생들아 한번 지적여 봐라. 내가 넓게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이 인물이 앞으로 보여주는 그 태도를 보면 이런 예만큼 적확한 것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넓게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게 좀 이상하죠. 문재인 씨가 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촛불 혁명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갔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촛불 혁명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에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 그러면 이미 있는 패러다임을 때려 부수겠다. 부숴야 새로 싸울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박용진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씨가, 문재인 정권이 쌓아놓은 것을 이제 다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것인가?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어떻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이 씹힌다고 하죠. 이렇게 술술 순리대로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보도한 이 발언들, 이게 지금 이 박용진 의원이 50세라고 하죠. 50세의 언어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마치 박용진 내가 문재인 씨의 후계자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씨의 말투, 문재인 씨의 특별한 이중 언어,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이죠. 카핑 문씨, 그게 박용진이었더라. 그런 겁니다. 이제 제목에 나온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왼쪽에 있던 사람입니다. 민주노동당 출신이라고 하죠. 잘 따져보십시오. 자기가 제일 왼쪽에 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가장 키가 작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우리 반에서 가장 공부를 못하는, 가장 시험 성적이 나쁜 학생이다. 그러니까 나는 시험에서 1등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되면 더 예를 들지 않아도 되겠죠. 일단 박용진 의원은 훌륭한 좌파 머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리 꼬임, 그거 좌파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문재인 보궐 대통령 취임 이후로 집중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없으면 좌파 못 된다. 그런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좌파 소질이 있다. 자기가 가장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소린가? 왼쪽과 오른쪽이 그러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죠. 어떻든 신이 나서 이제 운동선수 이야기까지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과 오른쪽을 이용하고 중앙 돌파도 하며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것처럼 세상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정치의 기능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운동장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있다. 그것도 모르는 것인가? 손흥민 선수가 운동장 왼쪽에서 중앙을 거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중앙 돌파를 해서 오른쪽으로 간다. 보통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에다 놓고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만약에 청팀을 응원한다 그러면 청팀 쪽에 그 스탠드에 앉아 있고, 백팀을 응원한다 하면은 백팀 쪽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박용진 의원은 선수가 왼쪽과 중앙과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생전 골은 못 넣겠구나. 처음에 좀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현실을 모른다. 혹은 내가 왜 왼쪽에 앉아 있는지, 저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왜 오른쪽에 있는지 둘 다 모른다.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서 뛰는 것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할 정도의 이런 그 이념 대립이 있는 좌우 문제를 가볍게 건드렸다. 세상살이를 장난으로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었으니까 오른쪽 끝까지 갈 수 있다.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시도를 합니다. 오른쪽 끝이 그냥 이승만, 박정희, 뭐 요즘 같으면은 박근혜, 이명박, 이러면 이 사람들 보고 나 저 사람들 안 미워해 하면은
우파되는 줄 알고 있더라. 이제 그게 오른쪽 끝이다. 애를 데리고 싸울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지금까지 그 짧게 본 내용이 아주 비논리적이다. 그렇죠. 내가 제일 왼쪽에 있던 사람이니 자기가 아무리 중앙으로 가봤자 그래봤자 좌파의 선을 벗어날 수 없겠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 뭔가 바꾸려고 하는구나. 쇄신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또 자신의 어떤 그 사고의 지평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왼쪽 끝에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끝까지 갈 수 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건 좌파도 뭐도 아닌 것이죠. 좌파 이념이 있다면 왼쪽 끝이 됐건 어찌 됐건 좌파를 벗어날 수 없다. 그것쯤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구슬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좌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21세기가 되도록 무수히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꼭 무슨 비만 오면 돋아나는 그런 곰팡이처럼 매번 나타나서 나라의 힘을 빼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인류의 문명을 퇴보하게 하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들도 인간이다 하는 무리들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떠날 날이 없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의 머리로 그들의 방식으로 쌓아온 좌파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잘못 보기 시작했는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파에는 분명한 좌파 이론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처지에서 그렇게 풀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용진 의원은 좌파가 왜 좌파인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냥 하다 보니까 거기 취직한 거다. 오늘 이쪽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다음번에 다른 쪽 편의점에 좀 가보겠다. 거의 이런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아주 패기만만함, 참 젊게 산다.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50세인데.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오래전도 아닌데 예전에 부모님이 이렇게 지금 보면 그게 노안이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쇠퇴해서 그런 것인데 눈물이 많이 난다든지 또 뭐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또 글을 볼 때 오히려 눈을 찌푸리고 본다든지 잘 보려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하는데 찌푸리고 본다든지 하는 것들을 도무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또 옛 어른들은 그렇게 설명을 자상하게 하지는 않죠. 자기의 문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결국은 살아봐야 안다 하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어째서 그 뻔한 버스 계단 두세 개밖에 안 되는 것을 이웃집
아주머니는 쩔쩔 매면서 내려가는가? 환자도 아닌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가고 이 지구별에서 여러 해 같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경험하고 또 학습을 하면서 서로 좀 더 부드럽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기도 하더라. 저는 아직 그게 그렇게 넓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편은 아니어서. 그러나 수많은 우리 평범한 시민들, 국민들은 이거 그냥 저절로 습득했다 싶을 정도로 참 지혜롭죠. 서로 그거 알고 살아갑니다. 아웅다웅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게 그렇다. 그거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박용진 의원을 보면 인간을 모르고 인생을 모르는구나. 말로는 저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남의 이야기에 정말 귀 기울여 본 적이 없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11월 12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이 박용진 의원이 온라인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연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보면은 이제 대학생들도 12살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절도 파릇파릇 새싹 돋는 봄도 아닙니다. 이제는 차분해지고 좀 생각을 느긋하게 혹은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런 때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미래를 향해야 한다. 정치는 미래를 향해야 한다. 그 미래가 무엇인가? 미래는 누구의 미래입니까? 오늘 여기에 105살 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국민이죠. 미래는 그 105살인 우리 국민의 미래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는 미래를 향해야 한다. 정치는 미래 세대의 것이다. 정치는 미래 세대의 것이다. 좀 세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온라인으로 대학생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박용진 의원이. 이 사람은 선거에서 표를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경선에서 무슨 여론조사 할 때 그때도 표를 받고 싶은 사람이죠. 그러니 정치는 미래를 향해야 한다. 정치는 미래 세대의 것이다. 이래 놓고서 지금 대학생들이 숙소, 그 주택을
대학생들한테 제대로 다 줘야 한다. 뭐 임대주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소득, 그거 문화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남하고 경쟁하는데 뒤지지 않을 정도로 돈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줘야 한다. 뭐 등록금 면제는 물론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면 정치는 미래 세대의 것이다. 미래 세대에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너희들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 주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달리 더 좋은 게 먼저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선동, 대립, 갈등이 아니라 통합, 설득의 길로 그리고 문제 해결과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연세대 학생들이 그거 말이 뒤죽박죽이에요 하고 그렇게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런 학생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들도 머리에 전원을 꺼놓고 있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선동, 대립, 갈등이 나쁜 거라고 했죠. 선동은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선동을 주로 하는 것이 문재인 민주당이죠. 세금을 펑펑 써가면서. 그리고 대립과 갈등이 나쁜 것이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대립과 갈등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 얘기대로 한다면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이야기는 또 합니다. 대립과 갈등이 나쁜 것이냐? 너와 내가 다른 사람인데, 다른 신체, 다른 정신, 이런 다른 사람인데, 어째서 대립과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가? 어째 똑같아야 한다는 것인가?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이 대립과 갈등이 없이 무엇이든지 한마음이다. 항상 좋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애초에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어떨 때 같아질 수 있는가? 박용진의 뜻에 따를 때 같아질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의 뜻에 따를 때 같아질 수 있는 겁니다. 당신과 문재인은 다른 사람인데 당신이 문재인과 같아질 때 그때 대립과 갈등이 부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어째서 우리가 문재인하고 문재인에게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다르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다르니까. 대립과 갈등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사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부딪히면 승부를 결정을 하고 대립하면 싸우고 갈등이 있으면은 갈등도 한바탕 해보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동, 대립, 갈등이 아니라 통합, 설득의 길로. 이 문재인 민주당 사람들이 걸핏하면 통합, 설득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는 그 컨센서스, 의견의 합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닙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만 보면 똑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의 통합은 누군가가 앞에 서서 하나로 이끄는 통합이 아닌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다. 내가 성실히 인생을 살아왔어도 항상 성공하지만은 않았고, 내가 아무리 나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왔어도 때로는 남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했다. 너도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국민이 컨센서스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우리 같이 살아보자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그렇게 공존하자 하는 의사의 합치를 내놨을 때 국가는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이다. 국가의 의사를 전체 국민, 이 총체로서의 국민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전제가 뭐냐? 국민들이 철부지가 아니다 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생활을 보면 사람들이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낭떠러지 끝까지 가면서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은 이거 모릅니다. 다 철부지들인 것이죠. 그래서 통합을 한다. 일사불란하게 뭔가 한 가지 뜻을 정해놓고 안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도 많죠.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네가 정해놓고 국민에게 안 물어봅니다. 이게 국민의 뜻이다. 이러는 것이죠. 아니면은 갈 방향을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그게 좋다, 그게 좋다 하고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전광판을 걸어놓고 방송을 반복해서 내보내고 이걸 설득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도 그런 식으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제 마지막 한 얘기가 문제 해결과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 이 박용진 의원은 어디서 주워 듣고 머리에 새겨진 그거밖에 앵무새처럼 이야기 못하는, 앵무새처럼 그 이야기만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 이 개혁 소리가 나오면 또 참 답답해집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그렇죠. 개혁도 좀 가끔 합시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면 그거 개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우리 문재인 씨가 좀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 그런데 판례 국가가 있죠. 1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판례가 있습니다. 매 사건마다, 경우마다 이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사정 하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이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공통점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판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부터 쭉 쌓여오는 것들이 유산이고 그게 문화적인 자산인 겁니다. 그런데 천년을 이렇게 인류의 문명으로서 그런 그 자산이 쌓여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최고로 잘났어 하는 문재인 씨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자기 손이 닿는 데마다 모든 판례를 다 깨버립니다. 전부 깨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하나하나 다 틀렸다. 내 방식이 맞다 하고 부수는 겁니다. 한 100년치를 부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판결은 그러고 보니 100년치를 부수는 동안 판결은 한 개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있죠. 돈이 많이 있으면 그 돈을 써야 되는데 돈 쓸 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24시간밖에 없다. 그런 이치입니다. 100년치 부수다 보니까 판결은 한 개도 만들지 못했고 앞으로 판결을 하게 됐을 때 참고할 과거의 유산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거 개혁 아닙니다. 행패인 것이죠. 사람이 머리가 아둔하고 어리석으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껏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박용진 의원의 처음 이 문장으로 딱 2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는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 뭐 이것이 정당이 됐든 혹은 그 정부가 됐든 행정부가 됐든 여기 참 그거 얘기할 때 내각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실수로 자꾸 하게 되는데 우리는 내각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방송 뭐 신문 이런 데 나오면 딱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 하는 말 그 어절수를 헤아려서 세금을 좀 부과하고 싶다. 저 사람들이 쓴 글을 그거 글자수 헤아려서 정말 세금 부과하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이제 이 박용진 의원이 이제 조선일보 뉴스감이 된 거는 이 사람이 그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그 좀 괜찮은 면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순서를 뒤집어 보면 이게 보수 쪽 그쪽에 표를 받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 싶기도 하는데 실상은 쓰레기 취급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을 넘어서 저희들 그 좌파 쪽까지도 똑같이 쓰레기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원래 그렇죠. 신중하지 않고 엉덩이에 뿔난 아주 교만한 사람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법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 것이 이 사람은 좌파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하는 그 부분입니다. 또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가집으로 학교 지을 돈도 없던 나라에서 초가집으로 학교 지을 돈도 없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교육이 국민의 의무이고 무상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교육법에
명시를 한 그런 면에서 미래지향적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본인은 칭찬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죠. 이런 것을 짜낸 것을 보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초가집으로, 이게 지금 같은 그런 그 사각형 그 육면체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초가집입니다. 그냥 뭐죠? 우리가 보통 학교 하면은 생각하는 건물이 있죠. 그게 아니고 그 지붕을 초가로 얻는 그런 학교도 지을 돈이 없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무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은 누가 그거 부담합니까? 선생님들이 월급 안 받고 봉사해야 하는 겁니까? 애들한테 돈 안 받으면 학교도 지을 수 없고 애들은 돈을 안 내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런 교육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거 논리가 꼬이는 거 좌파 자격증 갖고 있을 만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죠. 어떻든 박용진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을 칭찬할 구석이 이거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도 한마디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 여러 과오가 많은 분이기는 하다. 뭐 이렇게 덤탱이를 씌웁니까? 앞에서 아주 손톱만치 칭찬을, 억지 칭찬을 해놓고 과오가 많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과오가 여러 과오가 있다는 겁니다. 참 밴댕이 소갈딱지다. 그렇게 보이죠. 하여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중도나 보수 쪽의 표를 받고 싶어서 좀 꼬리를 치기는 하는데, 그러자니 또 그 좌파 쪽이 두려워서 비겁하게 또 이렇게 그쪽도 양다리 작전을 편 것인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 독재의 반인권은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아니, 앞에서 보면은 초가집도 지을 돈이 없는데 교육법에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한 거 막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반인권은 지금 이야기하는 반인권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역사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빼놓고 이 정치인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이 사람들이, 좌파들이 얘기하는 인권을 채워줄 만큼 그렇게 배부른 시절이 아니었다. 뭐 이러면은 또 우파니까 그런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내용을 평가할 때 그 시대의 것을 가지고 평가해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뭐 그거는 굳이 붙들고 가르칠 마음도 없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의 그 상식이 두터워져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겠죠. 이제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깔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지도자다. 이제 그가 칭찬하는 그 단계를 어떻게 밟아가는지 잘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에는 바퀴 달린 자동차가 수천 대밖에 안 됐다. 이제 차가 별로 없었다. 차가 별로 없으면 고속도로가 당장 필요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는 사람들이 그 식량이 부족한 뭐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다른
그 순위가 앞서는 일들도 있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든 박용진 의원은 그때 자동차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 못했고 야당도 반대했다. 지금 야당을 욕했습니다. 그때 야당이 어느 쪽입니까? 박정희 당시 대통령한테 반대했던 야당이 이 박용진 의원이 몸담고 있는 그쪽, 그 뿌리 아닙니까? 그 야당도 바보였군요. 그렇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10년, 20년 뒤를 준비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괜찮다. 훌륭하다기보다는 미래 지향적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동차가 별로 없고 가난한 나라에서 20년 후를 위해서 고속도로를 설치한 것은 잘한 거다. 할 수도 있고 잘한 것은 아니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박용진 의원의 만보라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보기에는 높은 사람 같았겠죠. 자기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으니까. 자기들 같은 부류의 그래도 그 계급이 높은 사람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대뜸 국민이 이해를 못했다고 깎아내리죠. 그리고 야당이 반대했다. 야당도 욕을 합니다. 따지면 민주당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천박하다.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그렇죠. 자동차가 별로 없는데 고속도로를 설치한다. 아까 그 초가집도 못 짓는데 무상 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단번에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자기가 가장 왼쪽이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꼬여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 될 겁니다. 대체로 이 경우에는 다음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국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은 이해 못한 국민이라서 반대한 거고, 야당도 비슷하게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반대한 거고, 박정희 대통령만 미래를 보는 그런 지도자였다. 아주 그 계급적 사고를 하고 있고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다. 그런데 보니까 머리가 좀 아둔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 문재인 후계자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이런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괜찮다고 할지 그것도 모를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자기 딴에는 배분을 했겠죠. 숫자로. 미래지향적 지도자 사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터넷망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거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제 분개하겠죠. 아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뭘로 유명한데, 어째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 보고 인터넷망 구축했다고 그거 한 개를 들고 있는가. 참 역사를 모르고 자기들 그 정치적인
선대도 모르고 뭐 이런 사람을 키워놨는가. 그 문재인 민주당이 이제 대가 끊긴 것인가. 그렇게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는 참 더 재밌습니다. 정치적 반대를 예상하고도 대연정을 제안했다. 그게 이제 가장 칭찬할 점이었다는 것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 이런 어떤 정치 세력과의 문제로 쓴맛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뭐 이건 그냥 여러분이 판단을 하십시오. 아무튼 박용진 의원이 이럴 수도 있죠. 문재인 씨 외에는 전부 자기 눈 아래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너도 떡 하나 먹어라, 너도 떡 하나 먹어라 하고 집어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경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이 박용진 의원은 이제 용서할 수 없는 폐류나 뭐 이런 소리를 하겠죠. 박용진 의원은 또 이 보수 쪽에 또다시 그 눈웃음을 흘립니다. 이제 그게 백선엽 장군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에 대한 과가 있더라도 박용진 의원한테 이거 한자로 한번 써봐라 이렇게 시키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무튼 친일 행적에 대한 허물이 있더라도 한국전쟁에서 그가 세운 공을 인정해서 현충원에 잘 모시면 된다. 이러면 그 속칭 우파 그 노인이라 그러죠. 우파 나이 드신 그런 그 대중들은 그래도 박용진 사람이 괜찮네. 뭐 이런 소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우파입니까? 박용진 의원의 말입니다. 70년 전 친일 등의 문제는 그것대로 평가하고 기록하면 되는 것이다. 70년 전에는 친일 행위를 하지 않았죠. 지금 건국한 지 72년이 넘었는데 70년 전에 무슨 친일을 했다는 겁니까? 뭐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식민지 조선국 시대 그때의 일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래가지고는 정치 못하는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에서 우리는 5.18이나 4.3을 인정한다. 너희는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공산주의라는 것만 가지고 소외당했던 그런 우리 선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요즘에는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이 됐다. 헌법이 만들어졌다. 하는 거를 몰라서 그렇게 억지를 쓰고 1919년에 무슨 나라가 만들어졌다느니 하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자기들의 논리가 영 글러먹었다 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진짜 그렇게 알고 진짜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민주당 내에서도 얘는 아직 감이 아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뭐 자기 자식이어서 함함해 하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아닌 것이죠.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얘는 아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도 모르고 사실 우리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저게 좋고 하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희극입니다. 사실을 두고 싸우는 것이죠. 오늘 비가 오면 문재인 민주당은 비가 오는 것을 유죄라고 하고 아닌 사람들은 비가 오는 것은 무죄라고 하고 싸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겠죠. 왜 그러고 사냐? 한국인들은 참 이상하다. 이게 그냥 그렇게 계속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 왜 이렇게까지 뒤틀려 가고 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죠. 물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은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국가는 냉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역사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는 철부지들이 정치한다 하고 망둥이 뛰듯이 이렇게 설쳐대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삼성 저격수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하죠. 삼성 저격수는 다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뉴스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이 자기가 재벌 개혁에 앞서다 보니 사회주의자냐 하고 공격받는 일도 많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재선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몇 년째입니까? 계속 그 국회에 있는 공무원이었죠. 재벌 개혁에 앞서는 것은 공무원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밖에서 했어야죠. 시민단체라든지. 어쨌든 재벌 개혁에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이거 대한민국이 참 그 질서를 잃고 혼돈의 세계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사회주의자냐고 공격을 받는다. 이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가면 사회주의자에서 멈추지 않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또 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박용진 의원이 그 배를 한껏 내밀고 나 잘랐소 하는 대목을 보기로 합시다. 정치의 리더, 공동체의 리더는 그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이 맞는다. 이제 뉴스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는다는 아니고 맞다 이래야 되겠죠. 정치의 리더, 공동체의 리더, 이 리더라는 말을 들으면서 국민 여러분은 사실은 좀 소름 끼쳐 해야 합니다. 이런 망나니들이 있나. 대한민국은 총체로서의 국민이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자입니다. 국민 주권주의를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을 한 우리의 이데올로기는 그것입니다. 물론 몇 가지 더 있죠. 자유민주주의도 우리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리더는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다들 제일 높다고 하는 대통령인 공무원이 국민의 일꾼이다. 국민의 리더가 아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쯤이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까?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또 리더 노래를 부릅니다. 리더는 기득권,
주류 질서로부터 자유롭고 포섭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기득권, 주류 질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정통 질서를 깨뜨리겠다는 포부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게 리더다. 그게 무슨 리더입니까? 깡패지. 지금 문재인 씨가 이러니까 윗물이 탁하니까 아랫물도 이런 거 아닙니까? 하늘을 찌르는 교만함, 쓸데없는 교만함, 게다가 뭐 하나, 제 운동화끈도 하나 못 맬 것 같은 그 무식함. 누가 이런 자들을 양산했는가? 그리고 그런 주제에 지도자하고 리더라고 자기들이 내가 리더다, 내가 너희들을 이끈다, 이러는 겁니다. 이거 반민주주의적인 사고이죠. 그리고 계급 논리이죠. 박용진이 어째서 대한민국의 어디에 누구라도 붙잡고 봤을 때 그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사람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것 같고 또 그걸 깨우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리더다. 지금 대학생들한테 너희가 리더로서 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어떤 그 정치가 뭔지 하는 것도 자기가 보여주고 싶다고 하죠. 자기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전제돼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정치가 뭔데? 정말 정치가 뭔지 한번 설명해봐라. 사전에 나오는 거 말고 어디 한번 너의 말로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증오심, 남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이 문재인 민주당의 나쁜 버릇도 아주 잘 물려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질서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쓸데없는 짓 한다. 빨갱이 아니냐 하고 욕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가지런하게 돼 있는데 그걸 다 뒤집어 엎고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기가 리더다, 개혁한다 하면서 그랬을 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지런한 데서 이익 보는 자들이 지금 욕한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문재인 민주당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왜 당신들이 개혁해야 하는가? 누가 당신들에게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가? 우리가 언제 당신들에게 물어봤는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지도자라고 합니다. 박용진 지도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나갈 용기와 소신이 있어야 한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뭘 뚫고 나가고 무슨 용기와 소신이 있는데. 아니 누가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이해찬 씨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살아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이런 말버릇을 용납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지금 문재인 민주당의 수준입니다. 지도자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태도가 뭐냐 하면 나는 옳고 너는 설득의 대상이다. 문재인 씨가 국민을 보고 그러죠. 나는 옳고 국민은 설득의 대상이다. 자기한테 맞춰라 하는 겁니다. 좀 더 머리 좋은 국민이 머리 나쁜 문재인 씨한테 맞춰야 하는 겁니다. 좀 더 다양한 성능이 있는 어떤 도구가 아주 단순한 그저 두드리는 기능밖에 없는 몽둥이한테 그 기능을 맞춰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 박용진 의원이 한 이야기 신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이런 소식들 이걸 보면서 뭐 그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자기가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외친다고 해서 뭐 대선 후보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참 이 사람에 대한 뉴스 두 건에 문재인 민주당의 현 주소가 종합 세트로 들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떻든 이 사람은 스스로 문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카핑 문재인.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민주당의 현 주소다.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런 정치 세력이 내일이 있다고 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뭐 밖에 나와서 이렇게 떠버리지는 않지만 상당히 지혜로운 국민이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정말 내공이 쌓인 그런 국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5,000년 역사가 있다 그러죠. 역사가 있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키워야 한다는 교훈 이런 것들을 더 오랫동안 이어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이런 비논리 상태, 이런 원시적인 또 균형이 무너진 머리 나쁜 자가 머리 좋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끈다. 또 명령하고 강제한다. 이거 다른 데에는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제자리를 잡을 때 엄청난 에너지가 튀어나갈 거다. 에너지는 파괴를 하죠. 악을 파괴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박용진 의원이 그러면은 문바다 했는데 그러면 어떤 문바인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이념이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실체는 이미 이 리마이언의 그 분석 보고서가 1탄이 나갔죠. 그래서 그것을 읽고 이제 곧 이어서 분석 보고서 2탄이 배포될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문바인가? 뭐 이 사람이 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민주당이라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룹이죠.
이 그룹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또 공부하고 해서 리걸마인드 수준을 높여가면은 대한민국은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갑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